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왠지 무겁고 답답했던 적 말입니다.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전한 느낌이 들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더군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 곁에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미련 없이 내려놔라. 사업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 절대 가까이에선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반대로 끝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 속에서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걸쳐 깨달은 인간관계의 지혜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이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바로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친밀함 뒤에 숨어있는 무례함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 자칫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그 착각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다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오래된 친구가 이런 말을 툭 내뱉더군요. 야, 너는 원래 답답하잖아. 눈치 없던 게 예전 그대로네.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괜히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와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 괜히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친밀함을 빌미로 한 무례함의 무서움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의 연구에 따르면 친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무례한 행동을 쉽게 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겐 실수 후 80%가 사과를 했지만 친한 사람에겐 고작 30%만이 사과를 했다고 하죠.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친구는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로만 삼습니다. 결국 그 옆에 오래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지워가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도 비슷한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십 년 지기 동무라 해도 대화 속에서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존중 없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짐이 된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오래된 사이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든 결국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옆에 있을 때 내가 나답게 편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나는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괜찮은 척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친구는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도 친구니까 라는 이유로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허비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헛되이 쓰는 일입니다.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밀함 뒤에 숨어있는 무례함은 독입니다. 오래될수록 무거워지는 짐은 결국 내려놓는 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정서적 구두쇠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조차 아끼는 사람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다 해주어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풀릴 일을 끝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세월이 쌓이면 이 작은 말의 부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주고 급한 일이 생기면 본인 약속을 미루면서까지 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언제나 툭 던지는 말뿐이었죠. 아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나도 바쁜데. 단 한 번도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받는 건 피로감뿐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마워요 라는 한마디를 듣는 그룹과 아무런 표현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2배 높아졌고, 갈등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경우 신뢰 회복 속도가 3배나 빨랐습니다. 반면 아무런 표현도 받지 못한 그룹은 시간이 갈수록 피로감과 짜증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그냥 이용한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은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정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가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해도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철학자 루소는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양심 없이 남의 정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는 작지만 관계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정서적 구두쇠와 함께하면 내 마음은 늘 허전하고 지쳐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배려해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 아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말은 작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사람의 삶을 살립니다. 고맙다는 말은 마음을 살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를 덮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질투로 얼룩진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내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 아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곁에 있으면 결국 내 마음의 빛도 꺼져갑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상 다 돌려가면서 주더라. 그거 받는다고 뭐 달라지냐?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요?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유지한다. 즉,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자기 위치를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뇌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질투 성향이 높은 사람은 기쁨의 순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상승했고 뇌의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배 아팠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늘 사람의 질투심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평생 수많은 사업을 일궈내면서 정 회장은 늘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게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지혜였던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 질투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 쌓이면 결국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마음껏 웃으며 정말 잘됐다,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내 기쁨 앞에서 이유 없이 표정이 굳거나 말을 돌리거나 혹은 빈정거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내 기쁨을 두려워하는 사람 대신 내 행복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박수 한 번이 사람 관계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말로 지배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조언으로 위장한 통제를 하는 사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평가하고 지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한 분이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답답하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너였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처음엔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전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조언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런 사람들을 언어로 계급을 만드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말 속의 숨은 구조는 늘 이렇습니다.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나는 위. 너는 아래. 조언을 빙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노스웨스턴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넌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상대의 수용도는 60%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라고 선택권을 주었을 때 신뢰와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속의 태도입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이런 경우를 자주 겪었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늘 주변에는 그건 잘못된 길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며 조언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은 고맙지만 내 삶의 길은 내가 걸어야 한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작아지게 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같은 맥락의 말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진짜 친구라면 내 삶을 평가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너였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내 말 들어. 내가 다 겪어봤어. 이 말들이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리던가요? 아니면 마치 넌 늘 틀리고 난 늘 옳다는 선언처럼 느껴지진 않았나요?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말로 사람을 통제하려 드는 이들은 결국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은 말은 많지 않아도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한마디가 평생을 지탱해줍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선택을 작아지게 만드는 말보다 내 삶을 넓게 바라보게 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내가 나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사람은 돈이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미묘하게 틀어지는 부분이 돈과 물건 문제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며 빌려주고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관계는 무게를 잃고 기울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앞두고는 내 가방 좀 빌려줘 하고 돌아와서는 너 진짜 이런 거 잘 산다 하며 웃어 넘깁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스카프, 그 다음엔 선글라스, 나중엔 캐리어까지 부탁은 계속되지만 정작 되돌려주는 건 가벼운 농담과 은근한 당연함 뿐입니다. 그 순간 느끼지요. 이제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나를 빌려줘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번스타인은 이것을 반복적 요청의 권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의 호의는 상대의 눈에 곧 권리로 변합니다.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나를 편리한 ATM처럼 대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에 대해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관계를 해치면 단호히 끊어야 한다. 실제로 그는 사업을 하면서도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란 건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 못 얻는다. 친구가 내 물건이나 돈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한다면 중요한 건 그 요구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괜찮아, 이해해라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를 ATM처럼 여기는 사람은 내가 거절하는 순간 서운해하거나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이때 답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 망설이면 결국 침해당하는 건 나 자신이다. 관계에서도 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이나 물건이 오갈 때 그 선은 더 뚜렷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늘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한 번도 살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분명히 경계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짧은 한마디가 단순히 물건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존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이 들어서 피해야 할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거창한 조언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입니다. 말이 서툴러도 내용이 엉성해도 내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말을 끊고 다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건 말이야 하며 훈수를 두는 사람 말입니다. 입은 열려 있지만 귀는 닫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 감추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지요.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말이 서툴러도 사소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숨겨둔 속마음까지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미시간대 심리학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중간에 끼어들며 평가하는 청취자, 다른 한 그룹은 말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청취자였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불안감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감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반면 끼어드는 청취자 앞에서는 오히려 상처가 더 커졌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면 상대는 나와 한 배를 탄 것처럼 든든함을 느낀다. 그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 신뢰를 쌓는 길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지배하려 하고 잘 듣는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듣는다는 건 단순한 수동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능력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지금 곁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나도 그래 하며 내 이야기로 덮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땐 어땠어 하고 물어주는 것, 그 한마디면 상대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경청은 말을 잘하는 재능보다 더 귀한 품격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판단보다 공감을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하나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낙인을 찍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참 기대를 말아야 해. 이런 말들은 순간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절실히 느끼는 건 실수는 두렵지 않지만 실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틀리기 쉬운 문제를 내고 그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왜 이것도 못 맞췄냐는 비판을 받았고, 다른 그룹은 괜찮아, 누구나 틀릴 수 있어 라는 공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공감을 받은 그룹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음 문제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비판받은 그룹은 오히려 위축되어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실수보다 무서운 건 그 실수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도전 속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투자 실패 계획 무산 뜻하지 않은 위기를 여러 번 겪었죠. 그런데 그가 늘 곁에 두었던 사람들은 비난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등을 돌린 사람은 다시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괜찮다, 다시 해보자고 말해준 사람은 평생 같이 가야 할 사람이다. 실패 앞에서 돌을 던지는 이는 많지만 함께 돌을 치워주는 이는 드뭅니다. 철학자 몽테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맹수처럼 굴고 자신의 실수에는 새털처럼 관대하다. 이 불균형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돌아보니 진짜 인연은 나의 실수를 감싸주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며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게 뭐 어때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나는 그 순간 맹수가 되었는가 아니면 따뜻한 친구였는가 하고 말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품격 있는 태도는 실수를 탓하지 않고 함께 감싸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남는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며 동시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말에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 말에 늘 반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건 아니고 말이야 하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기가 죽고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말이 서툴러도 내 말이 맞는 것 같다라며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탁 열립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감정을 존중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논리로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노스웨스턴대 심리학과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조언을 전하더라도 지적하는 방식과 동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지적형 말투를 들은 그룹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방어심이 커졌습니다. 반대로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런 건 어때? 라는 인정형 말투를 들은 그룹은 신뢰와 유대감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즉, 인정의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람을 대할 때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도 맞다. 다만 이런 길도 있다.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한 뒤 자기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가 마음을 닫지 않고 오히려 함께 더 큰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이 인정의 말 덕분이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려 드는 순간 그 인연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들고 인정의 한마디를 건넬 때 그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굳이 맞고 틀림을 가리려 하기보다 내 말도 충분히 이해돼라는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내 앞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어 남는 건 논리적 승리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준 따뜻한 말의 흔적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평생 지켜줍니다. 네 번째는 단점마저 매력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말이 느린 사람,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 숫자에 약한 사람, 세상은 늘 그걸 단점이라 부르고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며 남들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단점을 오히려 매력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너의 개성이야. 난 네 그런 모습이 좋아. 이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털어놓을 때 한 그룹은 그건 좀 고쳐야 해 라는 반응을, 다른 그룹은 그게 너만의 매력이야 라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매력으로 인정받은 그룹은 일주일이 지나도 자존감이 계속 높아졌고 대인 신뢰와 정서적 안정성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지적을 받은 그룹은 위축되고 심지어 관계 자체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난 구석이 있다. 그걸 억지로 깎아내면 결국은 사람 맛이 사라진다. 그는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단점을 보완하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개성을 살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집이 세지만 그 고집 덕에 끝까지 밀어붙이고, 어떤 이는 말이 서툴지만 묵묵히 일로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개성을 존중했을 때 사람은 오히려 힘을 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시작된다. 우리 인생에서 오래 남는 인연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약점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가 아니라 그 약점까지 품어주며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단점을 매력이라 말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 순간 스스로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게 내 장점이야. 이 짧은 말이 누군가의 어깨를 펴게 만들고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의 모난 부분까지 따뜻하게 안아주는 여정입니다. 단점을 매력으로 보아주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5번째는 자주 보지 않아도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쳐있던 기운이 조금은 풀립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인연입니다. 심리학자 존 캐시오포 교수는 정서적 연결감이 강한 사람은 거리나 횟수와 상관없이 뇌에 더 자주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마음이 이어진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자꾸 우리 곁을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주 보지만 떠올리면 답답하고 피곤하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짐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곁에 오래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 떠올라주는 게 더 값지다. 그는 수많은 사업 관계 속에서도 자주 마주치지는 않아도 위기 순간에 불쑥 나타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진짜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늘 옆에 있지 않아도 마음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연락은 드물어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단순한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쉼표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자주 보면서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혼이 자주 찾는 거리다. 자주 마주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꾸 피어오르는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내가 떠올려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 연락이 없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나이 들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이 인생의 황혼에 남는 건 수많은 만남이 아니라 문득 떠올랐을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몇몇 얼굴뿐입니다. 지금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안부를 전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의 없는 사람, 친밀함을 빌미로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둘째, 정서적 구두쇠,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질투로 얼룩진 사람, 내 기쁨을 함께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넷째, 말로 지배하려는 사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은 독입니다. 다섯째, 돈과 물건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 경계선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 내 말을 인정해주는 사람, 단점마저 매력으로 봐주는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에 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바쳐 현대를 일구었지만 노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건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는 건 함께 웃고 울어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지치게 했는지, 또 어떤 인연이 여러분을 살려주었는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진짜 인연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